애쓰지마, 노력하지마, 신경 쓰지마. 세상에서 자기계발서와 가장 거리가 먼 남자. 미국 문단에서 언더그라운드의 전설이라 불리던 찰스 부코스키. 그는 주정뱅이, 바람둥이, 노름꾼, 망나니, 구두쇠, 게으름뱅이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시인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인생살이에 관한 조언을 얻으려 한다거나 그의 이름을 자기계발서에서 보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코스키는 이 책을 시작하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이. 그는 작가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투고를 했음에도 그의 작품은 잡지와 신문, 학술지, 에이전트, 출판사에서 번번 이 퇴짜를 맞았다. 이들은 부코스키의 작품이 소름 끼치게 조잡하고 역겨우며 추잡하다고 평가했다. 거절을 당할수록 실패의 무게는 그를 짓눌렀고 결국 그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빠져 죽는 날까지 헤어나지 못했다. 부코스키는 윌레 우체국 사무원이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의 대부분을 술을 퍼마시는 데 써버리고 나머지는 경마장에서 날렸다. 밤이 되면 낡아 빠진 타자기 앞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머리를 쥐어짜 시를 쓰기도 했으며 고주망태가 되어 마룻바닥에 널브러졌다가 그대로 아침을 맞이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30년을 흘려보냈다. 술과 마약, 도박, 매춘. 무의미한 나날이었다. 실패와 자기 혐오로 점철된 50세가 되었을 때 작은 독립 출판사의 편집자가 웬일인지 그 흥미를 보였다. 편집자는 그에게 큰 계약금을 제시할 판매 부수를 약속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 주정뱅이 부재 묘하게 끌린 나머지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난생 처음 부코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자신에게 이런 기회는 10중 8구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던 그는 편집자에게 답장을 보냈다. 점철된 세월을 지나 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군요. 우체국에 남아서 돌아버리거나 나가서 작가 놀이를 하며 굶거나 전 굶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부코스키는 불과 3주 만에 전의 첫 장편 소설을 내놓았다. 제목은 그냥 우체국 포스트 오피스이라고 붙이고 헌정사는 이 책을 아무에게도 바치지 않습니다. 라고 썼다. 그는 단숨에 성공한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발돋움했다. 6편의 소설과 수 100편의 시를 출간해서 200만 부가 넘는 책을 팔았다. 그의 인기는 모든 이의 예상을 무엇보다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부코스키의 이야기와 같은 성공담은 미국 문화를 설명할 때 코 빠질 수 없는 요소다. 히 보여준다. 누군가 목표를 위해 분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 가 결국 그 허황된 꿈을 이루는 이야기 말이다. 사실 그런 건 영화에나 일어날 법한 일인데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탄다 봤지? 부코스키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 절대 비추지 않고 풍짓기게 노력했지. 항상 자신을 믿고
온갖 역경을 헤쳐나간 끝에 성공한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코스키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애쓰지 마.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명성을 얻었음에도 부코스키는 루저였고 스스로도 그걸 알았다. 그가 성공한 건 위너가 되려는 열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루저임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숲김 없이 글로 풀어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코스키는 한경생 신이 생겨 먹은 대로 살았다. 그의 천재성은 엄청난 역경을 극복했다거나 출세해서 당대의 문호가 되었다는 점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코스키는 자신을, 특히 가참 못난 모습을 숨김없이 오롯이 드러냈으며 결점을 태연하게 세상과 나누었다. 그의 천재성은 이런 단순한 능력 안에 있다. 부코스키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실대에 초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 따위에는 신경을 끄고 살았다. 유명해진 뒤에도 시남송 회에 만취한 채로 나타나 독자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공공장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제29 시렸다. 명예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부코스키가 훌륭한 인간이 되지는 않았다. 그가 훌륭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성공한 것도 물론 아니었다. 자기계발의 진실, 너는 부족해. 자기계발과 성공은 종종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다. 고두 단어가 같은 의미는 아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을 터무니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몰아간다. 더 건강하게 모두를 뛰어넘어 죄가 되라. 더 똑똑하게, 더 풍족하게, 더 섹시하게, 더 인기 있고, 더 생산적이며, 더 우물 사고, 더 존경받으라. 완벽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라. 매일 아침 완벽한 배우자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자녀들에게 뽀뽀하고 흔든 뒤 전용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만족스러운 직장에 가서 짝 놀랄 만큼 중요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라. 같이 붙어 다니.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 관해 사람들이 흔히 떠들어 대는 조언,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계발, 요령은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조언은 개개인이 이미 자신의 결점과 실패로 인식하게 한다. 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들어 그것에 몰두.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법을 배우는 건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다거울 앞에 서서 나는 예쁘다고 주문을 거는 건 내가 못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연애와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을 하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 했다는 건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 옷가지도 않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건 내가 성공하지 고 여기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고와 최상을 부르짖다 보면 우리는 바대는 잣들반을 떠올리게 된다. 나와 어긋나는 것, 내게 없는 것, 내가 아부지 못한 것, 이런 일들만 머릿속으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난 행복하다고 되니지 않는다. ඝ판이 있어도 행복한데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가장 작은 가가 가장 크게 짖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자신감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진짜 부자들은 이 돈을 자랑할 필요를 못 느낀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게 신경 안 쓴다. 반면 늘 무언가를 품다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 현실을 끊임없이 신경 쓴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 말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입을 모아 외친다. 중은 삶을 살기 위해선 나은 직업과 더 튼튼한 차와 더 멋진 애인 그리고 더 넓은 집을 가져야 한다고. 더 사고 더 소유하고 더 만들고 더 섹스하고 더 오래 살라고. 이런 메시지에 끊임없이 폭격당한 결과 우리는 시종일 관 모든 것에 신경을 쓰게 된다. 새로 나온 TV에 신경 쓰고 직장 동료보다 더 멋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신경 쓰고 집을 꾸미느라 신경 쓰고. 그런데 광고에서 미림적유들 다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것저것에 더 많이 신중을 써야 장사가 돼. 7이다. 소리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일에 신경을 쓰는 게 정신건강에 해이다. 그 팀게 살면 천박함과 허세가 몸에 빼기 십상이며 행복과 딴죽이라는 신기루를 좇는 데 평생을 바칠 수도 있다. 졸은 삶을 살려면 더 많이 신경 경시한다. 경을 쓰라는 말이다. 더 오로지 코앞에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에만 요컨대 불안이라는 지옥의 무한 궤도. 우리 뇌는 괴상한 버릇이 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도 일르게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익숙 들리나 한번 확인해보라. 당신은 타인을 대할 때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감은 당신의 정신을 절룩거리게 만들고 곧이어 스스로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이상히 여기게 된다. 자, 이제 당신은 불안해서 불안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안 돼. 불안이 2배가 되다니. 불안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으니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간다. 가만, 위스키를 어디 다투었더라? 이번엔 당신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리석고 한심한 짓거리를 보면 화가 치미는데 왜 그런지는 모른다. 그리고 쉽게 화가 치민다는 사실 때문에 더 열이 뻗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소한 일에 길길이 날뛰고 나서야 허구한 날 화만 내다 보니 자기가 가볍고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걸 닫는다. 그리고 그 사실이 싫다. 너무 싫어서 자신에게 화가 치민다.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에 화를 내. 이런 정신 나간 나란 인간. 항상 옳은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다가 그런 걱정이 지나친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실수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다가
죄책감의 깊이에 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건 어떤가? 너무 슬프고 외로운 나머지 그저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더 슬프고 외로워지는 건 또 어떻고? 지옥의 무한 궤도에 걸려든 걸 환영한다. 아마도 처음은 아닐 이다. 설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안에 있는 건가? 이런 맨날 여기 서 뱅뱅 돌고 있다니 난 정말 루저야. 이걸 멈춰야 해. 맙소사, 가 나를 루저라고 부르니까 진짜 루저가 된 느낌이 드네. 다시는 나를 루저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젠장. 또 나를 루저라고 했잖. 그런 건가? 난 루저인 건가? 으악. 이봐, 진정해.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인간의 강점이다. 지구상에 선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은 극소수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에 관해 생각하는 호사를 누린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에 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영상을 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내가 얼마나 미친놈인지에 관해 생각할 수 있다. 아, 의식의 신비한 문제는 이거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이로운 소비 문화와 내가 너보다 멋지게 살아 라고 외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대가 불안, 공포, 죄책감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페이스북 피드를 보라. 모든 이가 끝내줘. 게 멋들어진 한때를 보내고 있다. 어라, 이번 주에 8명이 결혼했네. TV에서는 고등학생이 생일 선물로 페라리를 받는다. 어떤 아이는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휴지를 앱을 발명해서 2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 집안에 틀어박혀 고양이 오줌이 묻은 레나 갈아줘. 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자동으로 휴지를 베고 있다. 이러니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할아버지는 말했지. 사는 게 다 그렇다. 가서 삽질이나 해. 예전엔 어땠을까? 우리 할아버지는 기분이 더러울 때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어이구, 오늘 참말로 기분이 개똥 같네. 근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가서 삽질이나 해야겠다. 지금은 어떨까? 5분만 기분이 안 좋아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 350장이 융단 폭격을 가한다. 그러니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바로 이런 게 문제다. 우리는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진다. 죄책감을 느껴서 죄책감을 느낀다. 화가 나서 화를 낸다. 불안해서 불안해진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겐 신경 끄기가 필수다. 신경 끄기야말로 세상을 칠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 전라다는 것을 내아들여야 고 앞으로도 그럴 더러운 기분에 신경을 단련하면서 상은여 태그래요. 거니 오이 궤도를 끊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기분이 더럽군.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러면 신기하게도 더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미위하지. 마이너스 않게 된다. 조지 오웰은 코앞에 있는 것을 똑똑히 보려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야동과 엉터리 복근 운동기구 광고를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왜 나는 예쁜 애인을 만날 수 없을까? 왜 나는 초콜릿 복근을 얻을 수 없을까? 괴로워한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는 문제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농담을 주고받는다. 우리들의 가장 흔한 걱정은 끼니 해결이라기보다 깨진 핸드폰 액정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성공의 피해자나 모두가 평면 TV를 소유하고 식료품을 배달시킬 수 있음에도 지난 30년 동안 스트레스성 질환, 불안장애, 우울증 환자 수는 급증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부분의 위기는 과거와 달리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물질과 기회가 너무나 많다 보니 우리는 정작 어디에 신경을 쓸지 갈피를 못 잡는다. 현재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 덕에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하고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갈갈이 찢어놓는다. 지난 몇 년간 페이스북에서 800만 번이나 공유된 엉터리 행복론에는 공통적인 허점이 있다. 이런 개똥 철학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는 점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다. 고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긍정험이다. 더 혼란스러운가? 그럼 1분 줄 테니 두뇌 회로를 바로잡고 다시 엇보라. 긍정적인 경험을 원하는 건 부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험을 받아들이는 건 긍정적인 것이다.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것 역효과 법학이라고 불렀다. 이 법칙에 따르면 기분을 끌어올리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진다. 뭔가를 바라는 행위는 무엇도 다 내가 그걸 갖지 못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을 더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더 섹시하고 더 멋있어지고 싶어 할수록 실제 외모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더 못나 보인다. 더 행복하고 사랑받기를 열망할수록 주변에 누가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더 외롭고 근심도 많아진다. 정신적으로 더 깨어 있기를 원할수록 더 자기중심적이고 천박한 사람이 된다. 이건 마치 술에 취했을 때 집으로 다가가려 하면 할수록 집이 멀어졌던 느낌과도 같다.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말했다. 난 그가 당시의 죄라고 확신한다.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말했다. 난 그가 당시에 취하지 않았으리.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한마디로 하면 애쓰지 마. 지금 당신이 투덜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당신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하지만 난 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 굶어가며 해변용 몸을 만들고 있고 값비싼 볶은 불기구도 샀어. 게다가 호숫가 큰 집에 살기를 꿈꿔왔어. 이런 것들에 신경을 끄라고 하면 맙소사. 그러면 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잖. 난 그러기 싫은데 어쩌지?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신경을 덜 쓸 때 오히려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을걸. 성공에 무심한 사람이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신경을 껐을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렸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역효과 법칙을 역효과 법칙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신경 끄기가 역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긍정 추구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부정 추구는 긍정을 낳는다. 가령 체육관에서 고통을 추구하면 그 결과로 건강과 활력을 얻는다. 사업에 실패하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알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불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다. 힘들더라도 바른 말을 하면 상대의 신뢰와 존중을 얻는다. 공포와 불안을 겪고 나면 용기와 인내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예를 들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부정을 피하거나 막거나 억누르거나 입막음하려는 시도는 역풍을 불러올 뿐이다. 고통 회피는 일종의 고통이다. 투쟁 회피도 일종의 부정도 일종의 실패다. 수치 은폐도 일종의 수치다. 고통은 삶이라는 천에 얽히고 설켜 있는 시로라기 통을 떼어낸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투쟁이다. 그 한 가닥을 떼어내려 하면 천 전체가 풀려버리고 만다. 을 피하려 하면 고통에 지나치게 신경이 쏠리는 법이. 고통에 신경을 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당신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에 신경을 썼다. 또한 많은 것에 쓰지 않았다. 그리고 가지 않은 길과 마찬가지로 모든 결박과 건 내가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이었다. 당신도 분명히 을 알 것이다. 어쩌다 한 번 신경을 안 썼는데 그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 말이다. 당신 자신도 그저 신경을 안 썼을 뿐인데 놀랄 만한 성과를 낸 적이 있을 것이다. 내 경우 만의 은행을 그만두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일이 나만의 신경 끄기 명예의 전당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진 걸 거의 다 팔아치우고 남미로 떠나기로 했던 결정도 마찬가지다. 신경을 썼냐고? 아니 그냥 그렇게 했을 뿐.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
이런 무신경한 순간들이다. 새로운 직종에 뛰어들기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고 록밴드에 들어가. 당신의 뒤를 캐다가 들킨 남자친구를 마침내 차버리기로 결심하기. 신경을 끈다는 건 삶에서 가장 무섭고 어려운 도전을 내려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신경 끄기라는 게 얼핏 단순해 보이겠지만 이건 자동차 엔진룸 안에 있는 캐러멜 팝콘 한 봉지 같은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난 신경 안 쓴다. 그냥 넘어가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몸부림을 치며 살아간다. 이를테면 주유소 종업원이 건방지게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일 없어지는 것에 무지하게 신경 쓴다. 또 즐거웠던 지난 주말을 직장 동료에게 떠벌리고 싶어 안달한다. 그러는 사이 삶에선 신용카드가 한도에 도달하고 반려견이 깎아하고 자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때도 우리는 거스름돈과 TV 프로그램에 열을 올린다. 자, 생각해보자.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좀 뻔한 얘기지만 혹시나 당신이 깜빡했을까 봐 하는 말이다. 당신과 당신이 아는 모든 이가 곧 죽는다. 그리고 오늘과 그날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당신이 쓸 수 있는 신경은 얼마 안 된다. 사실 아주 적을 거다. 그러니 생각 없이 사사건건 신경 쓰며 돌아다니다가는 결국 험한 꼴을 당하고 말 것이다. 여기 신경 끄기 기술이 있다. 어이없는 발상으로 들릴지도 있고 나를 멍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의 골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기 생각에 집중해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가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개인적 가치관에 기초해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할 것인가를 전하는 거다. 012이다. 평생을 연습하고 단련해야 달성할 수 있어.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치에 있는 투쟁이자 유일한 투쟁일 것이디.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신경 쓰다 보면 늘 평온하고 행복할 자격을 끊임없이 부여받고 있으며 모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산 채로 잡아먹을 것이다. 당신은 해볼 수 있는 가장 가는 것. 이건 병이 모든 역경을 불평등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모든 도전을 실패로 모두 불편을 개인적 모욕으로 모든 의견 충돌을 배신으로 받아들일 경이다. 자산 간의 좁다란 해골 지옥에 갇혀 특권과 허세에 불타오르고 지옥의 무한 궤도에서 뱅뱅 돌며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어디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신경 끄기의 기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끄기라는 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태어나
고 무심한 태도, 즉 폭풍이 닥쳐도 견뎌내는 고요한 자세 따위라고 생각한다. 일들이 상상하고 열망하는 건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으며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상이다. 감정이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사이패스다. 사람들이 왜 사이코패스를 따라 가도 모를 일이다. 가려는 건지 정말 알다 그렇다면 신경 끄기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주의 사항을 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샵 1. 신경 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다. 다름을 받들이는 것이다. 분명히 하자. 무심함에 감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무심함은 랑거리가 아니다. 무심한 사람은 나약한 겁쟁이다. 이들은 방귀신의 인터넷 악플러다. 시실 무심한 사람은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이 쓰여서 무심한 척하는 것뿐이다. 이들은 자기 머리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여서 꺼리를 안 감거나 안 빚는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여서 냉소와 독설 뒤로 숨는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을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문제를 가진 특별하고 유별난 유리 같은 존재로 상상한다. 무시한 사람은 세상을 겁내고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절대 의미 있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만든 무감각한 잿빛 수렁에 숨어 자아도취와 자기연민에 빠진 채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는 삶이라는 불쾌한 것을 끊임없이 외면한다. 경끄기 같은 건 우리 삶에는 어떤 진리가 숨어 있다. 사실은 없다는 진리 말이다. 우리는 뭔가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늘 뭔가에 주의를 기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늘 신경을 쓰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에 신경 쓸 것인가? 신경 쓸 대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기? 은 것에 신경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내가 얼마 전 우리 어머니는 친한 친구한테 큰돈을 뜯겼다. 한 사람이었다면 어깨를 한 번 으쓱한 뒤 모카커피를 5010 더 와이어 2002년부터 방영 중인 미국 HBO 채널의 인기 시즌을 다운로드했을 것이다. 미안해요, 엄마. 드라마의 다음. 하지만 그 대신 난 분노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말했다. 돼요. 그건 아니죠. 엄마한테 쫓아가요. 왜냐고요? 난 신경 안 쓰니까요. 놈을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변호사를 구해서 그놈한 이것은 신경 끄기 주의 사항 1번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보여준. 다 우리가 젠장 조심해. 마크 맨슨이 신경 안 쓴다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로 마크 맨슨이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크 맨슨이 목표에 따르는 역경에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보기에 옳거나 중요하거나 고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열받게 하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마크 맨슨은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남자다. 이유만으로 자신을 3인칭으로 서술하는 그런 감탄스럽지 않나? 아니 내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것. 다 또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할지라도 남들과 발맞추기들 것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다 피할 수 없는 실패에 맞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실패, 수치 또는 몇 번의 폭맹에도 신경 쓰지 것 의지력 에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이든 그저 서넘기고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 그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것이 자신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느낌과 자존심과 자아보다 중요하다는 걸 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한다.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한 신경을 따로 남겨 친구, 가족, 목표, 퇴근 후 마시는 맥주 한 잔 그리고 혹시 모를 소송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것만을 위한 신경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신경을 쏟을 수 있다. 삶에는 또 다른 진리가 숨어 있다. 바로 사람들의 웃음거리나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건 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부족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럴 일은 없다. 옛말에 내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 내가 있다 라고 했다. 고난과 실패도 그렇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그곳에 200kg짜리 똥덩어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중요한 건 똥덩어리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똥덩어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 고난에 신경 쓰지 않으려면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신경을 쓰라. 마트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30센트 쿠폰을 왜 안 받느냐며 계산원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이 할머니는 왜 고작 30센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내가 이유를 말해주겠다. 이 할머니는 집에 앉아 이하 낙일 것이다. 할머니는 늙었고 외롭다. 자식은 한 번 들여다보는 법이 없다. 30년 넘게 데이트도 못 해마다 허리가 끊어지는 듯하다. 연금은 끊기기 직전. 기저귀를 찬 채 자기가 원더랜드에 있다고 믿으며 했다. 방귀길 숨을 거둘 것. 그래서 가위로 쿠폰을 싹둑싹둑 자른다. 그게 할머니의 전부. 기 자신과 망할 쿠폰이 신경 쓸 게 그것뿐인 까닭은 달리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17살 먹은 여드름투성이 계산 후 이 쿠폰을 물리칠 때 당연히 할머니는 폭발하게 되는 거다. 804.
신경질을 버럭버럭 부리며 옛날엔 마리아와 요새 것들은 공경할 줄을 몰라를 폭풍처럼 쏟아내고 마는 것이다. 빌어먹을 여름 캠프에서 아이스크림 나눠주듯 신경질 부리는 사람의 문제는 이거다. 신경질 부리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거기에 신경을 기울일 텐데 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면 이를테면 전남친의 페이스북에 새로 올라온 사진, TV 리모컨 건전지의 수명,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연달아 놓쳐 손세정제를 못 산 일에 너무 신경이 쓰인 다면 당신 인생에는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없는 다 점프를 것이 진짜 문제 3 손세정제나 TV 리모컨이 아니라 어떤 예술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다. 내 생각엔 오늘날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부가경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 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일 것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 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니까 말이다. 샵 3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무언가를 선택한다. 신경 끄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사실 인간은 본성상과도 하게 신경을 쓰게 돼 있다. 풍선이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이라는 이유로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아이를 본 적 있나? 하여간 꼬맹이들 이란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게 새롭고 신난다. 그리고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신경을 엄청 쓴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귀여운 친구가 내게 전화를 했었는지 양말 공일 짝이 맞는지 아닌지 생일 케이크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여 가면서 그리고 긴 세월을 흘려보낸 뒤에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깨닫는다. 예. 전에 귀담아 들었던 조언이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거절이 결국엔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내 일거수일투족 따위에 관심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에 집착하기를 그만둔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꺼이 신경을 쓴 대상을 좀 더 꼬음게 된다. 이게 바로 신수이다. 가끔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시.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 법을 배울 때 성숙 알터 와이어세팡 다운로드가 아직도 안 끝났다 해서 펑크 모어랜드 료 형사 맥널티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신경 꺼야 할 일에 얻은 결과가 있거야. 더 나이가 들어 중년에 접어들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이 견고해진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별 볼 일 없는 부분까지도.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자유로워진다. 더는 모든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다는 걸 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두 다 늙어간다는 것, 딸에 갈 수 없다는 것, 또는 엠마 스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도 다 삶은 계속된다. 점점 줄어만 가는 신경을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위해 남겨놓는다. 가족 절친 취미 생활을 위해.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단순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는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는데, 이물에도 정신 나간 주정뱅이 부코스키가 뭘 좀 알았던 모양이다. 애쓰지 마.